안녕하세요. 세일즈맵 대표 정희영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일즈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자동화, 자동화 특히나 이제 워크플로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일즈분들이 이제 워낙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니까 되게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나 조금 잊어먹기 쉬운 일들은 자동화해 놓으면은 일의 효율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예시 혹은 다른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시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특히나 이제 세일즈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자동화 중에 하나가 이런 딜 카드들이 특정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자동화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담 시작 전에 테이킹 해야 되는 노트나 혹은 우리가 비즈니스 과제 인식 단계에서 꼭 써야 되는 노트라든지 뭐 할례 같은 것들은 자동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실제 저희 워크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일들을 해요. 첫 미팅이 퀄리파잉이 됐을 때 이러한 노트들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자. 특히나 이거를 또 쓰면은 또 되게 번거로우실 수가 있으니까 1번부터 7번 중에서 해당하는 것만 미팅 끝나고 우리가 이 체크를 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시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 워크플로우 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딜의 이 파이프라인 단계가 미팅 완료 단계로 업데이트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단계 중에서 이 미팅 완료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이 이 미팅 완료라는 단계로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 딜에 이 노트를 쓰자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팔로업 특히나 세일즈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잊기 쉬운 게 이제 팔로업이잖아요. 그래서 미팅 약속하고 만약에 우리가 얘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가 최근 파이프라인 수정 날짜가 그러니까 14일 이상 그러니까 미팅 약속 단계에서 어, 미팅 의사 확인이나 미팅 약속 단계에서 파이프라인 단계 수정 날짜가 14일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팅 약속하고 미팅 의상도 확인했는데 실제로 이제 미팅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팔로업 투두를 두 개를 생성을 해서 2주에 거쳐서 첫 번째 바로 팔로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팔로업에도 고객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다시 한번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팔로업 투두를 하는 그 팔로업 투두를 두 개를 자동화해서 생성해 놓는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두 번 팔로업을 했는데도 미팅이 진행이 안 되면은 얘는 그냥 이제 그 실패로 처리하자. 왜냐면은 계속 안 되는 걸 들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다른 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실패로 처리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속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파이프라인 단계에 있을 때 미팅 의사 확인이나 미팅 약속 단계에 있을 때 14일 이상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 팔로업 투드를 생성하자 라는 그런 자동화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미팅이 끝났어요. 미팅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 팔로업 정말로 그 도입까지의 의사결정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입 검토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미팅 완료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팅 팔로업 진행 중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딜 카드가 팔로업 지금 이제 저희 내부 데이터라서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단계가 그 팔로업 중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팔로업 중이라는 단계에 만약에 딜 카드가 도착하면은 총 3주에 걸쳐서 세 번의 팔로업을 하자. 그리고 이 세 번의 팔로업 이후에도 아무런 고객분들이 액션이 없다면은 얘는 실패 처리하고 다른 딜에 집중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대신 이제 실패 처리한 딜은 영원히 그냥 아예 우리가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뭐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본다든지 혹은 뭐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일즈를 하게 되는데 항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템플릿, 즉 그 플레이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투두 쪽 팔로우뿐만이 아니라 세일즈 축하 자동화들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과 딜이 이제 미팅이 성사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꼭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슬랙 채널에다가 다른 우리 팀원 뭐 개발팀이라든지 마케팅 팀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관리자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도록 이 슬랙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런 툴들을 그 자동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딜이 만약에 생성이 되고 미팅 약속이 되면은 우리가 이 슬랙 메시지를 발송을 하자. 우리가 슬랙 노티 세일즈라는 채널에 어떤 회사랑 직원 수는 몇 명이고 매출은 얼마고 업종은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랑 우리가 그 미팅이 잡혔습니다라는 약간 축하 메시지를 놓자 이렇게 자동화를 해놨고요.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딜이 성사됐거나 업셀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이 축하 메시지를 슬랙 채널에 보낼 수 있도록 그 자동화를 해놓았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도입 문의가 들어오거나 혹은 메타 광고를 고객분들께서 제출해 주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맵 회원가입이 일어났을 때 세일즈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액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는 이 세일즈맵 회원가입이 일어나면은 담당자를 일단 배정을 합니다. 저희 쪽에 이제 세일즈 매니저분들이 두 분 계셔서 김조은님과 서은서님에게 담당자 배정을 자동으로 하고, 왜냐면 또 이게 고객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락을 받아야지 그 딜 클로징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 배정도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두 생성도 바로 콜드콜 투두를 생성을 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슬랙 메시지도 내부적으로 바로 알림을 줘서 빠른 시간 안에 회원가입이 일어나는 걸 파악하고 특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회원가입한 대상으로는 안내 메일이 여러 통이 나가는 이 시퀀스 메일을 또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 쪽은 이 자동화의 시퀀스 항목에서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이 시퀀스란 뭐냐면은 회원가입 대상으로 첫 번째 안내 그 환영 메일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B2B 세일즈 팀이 반드시 측정해야 될 네 가지 KPI라는 CRM 활용하면은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블로그 컨텐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일 있다가 B2B 세일즈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이런 그 육성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내 기업들이 쓸만한 그런 CRM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또 안내를 드리고, 그래서 그 회원가입이 일어났을 때 뭐 고객분들이 그 구매 온도가 엄청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되게 여러 날에 거쳐서 저희는 대략 2주에 걸쳐서 총 4통의 이메일을 받는데, 그 이메일이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같이 보내드리는 그런 육성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쪽에서 이거를 또 세일즈 분들이 매번 하시기에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화 이 시퀀스를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회원가입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타 광고를 제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뭐 담당자 배정을 하고, 우리가 메타에서 이제 도입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 콜드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소개서를 발송하는 너처링 작업을 거치고 슬랙 채널에 이 아웃바운드 메타 광고라는 채널에 전송하는 그런 자동화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 굉장히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회사에 맞는 자동화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뭐 재계약 관리 쪽 자동화를 하시거나 혹은 뭐 수금 관리, 뭐 미수금 관리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 워크플로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